안녕하세요. 이서희입니다. 오늘은 화요일이고 아침이고 제가 사는 동네는 지금 더운데 어, 한국이든 여름이든 조금 다 덥다고 하는데 조금 여름을 잘 보내시고 조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균형, 파스처하고 밸런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이거는 좀 부모님들이나 그렇고 전문가들도 많이 조금 OT 물리치료 쪽으로 미국에는 이렇게 OT가 있거든요. 학교 디스트릭에. 그래서 아이들마다 OT 서비스를 필요하면 다 받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파스하고 밸런스도 충분히 체육 활동 시간에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많이 미스할 수 있어요. 저 역시도 많이 미스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고 그래도 프로그램을 좀 개설할 때,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. 이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단순히, 체육은 그냥 뭐 놀고 이런 거가 아니라는 그 컨셉이잖아요.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래서 좀 로코모터 스킬, 오브젝트 컨트롤 스킬, 그 다음에 파스처 밸런스, 그 다음에 쭉 이어갈 건데,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. 이게 뭐 부모님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. 뭐 스피치도 받고, OT도 받고, 뭐 ABA도 받고, 음악 치료, 미술 치료 뭐 다 봤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좀 공통점을 찾아서 아이들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파스처하고 밸런스 같은 경우도 저도 아이들을 지금 거의 20년 넘게 봐왔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그 레슨 플랜을 조금 짜는데 많은 좀 시간을 두고 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애들을 지금 보는, 가르치는 상황에서도 많이 관찰을 하는 것 같아요. 원석엔 애들은 다 다르니까 하는데,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볼 때 균형과 파스처가 밸런스가 많이 부족하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?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자주 넘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. 뭐 걷기, 달리기, 방향 전환도 쉽게 중심을 잃는 아이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점핑 연습을 할 때도 아이들이 이거 자주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제 학생 몇 명 중에는 비주얼 임페어먼이 있어가지고 균형 잡기가 많이 어렵죠. 그런 아이들은 자세나 균형 같은 거를 조금 지도자로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개를 들어, 그 다음에 상체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요, 피드백을.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절해주고, 그 다음에 계단 턱을, 누구 손을 잡고 혼자 올라가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있고, 저 학생들도 있고, 공놀이 하는 거를 파스하고 조절이, 밸런스가 좋으면은 공을 잡고 누구한테 던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점핑을 하는데 정확한 착지가 안 되는 학생이 있고, 또 뭐 앉기, 서기, 공 던지기를 할 때 몸통이 많이 흔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.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있고,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활동을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요런 게 많이 보이면은 아이들이 파스처나 밸런스가 많이 부족하다는 모습을, 부족하다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, 멀쩡하고 괜찮은데, 가끔 넘어질 수도 있고, 가끔 공을 정확하게 못 보고 캐치하고 뚜루를 못하는 원석에 이런 게 많이 부족하게 태어났고 발달이 딜레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믿는 한 제가 경험상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믿거든요. 그리고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좀 보고 어떤 액티비티를 좀 일상생활에 좀 활용을 할까 지도자도 많이 있고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는 앉은 자세, 몸통 조절, 등을 기대거나 손으로 바닥을
고 앉을 수 있는가, 혼자서 파스처를 앉은 시링 포지션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. 앞으로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고 옆으로 기울어지는 학생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물건을 잡거나 공을 잡을 때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지는 학생들도 있고 제 학생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머리나 몸통을 세우고 양쪽을 비슷하게 세울 수 있는가, 머리나 몸통을 스스로 많이 지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. 제 학생들 중에도 많이 있고.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,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, 지도자로서 할 때, 어,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좋아진다는 거는 알지만, 저 같은 경우, 라이빌리티 이슈가 있기 때문에, 그렇게 휠체어에서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플로어에서 옮겨가서 이 프로그램을 예전보다는 많이 덜 한 것 같아요. 요즘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, 한국도 마찬가지일 경우일 거예요. 아이들의 세이프티나 그게 더 우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. 하지만 부모님들이 OT나 집에서 서비스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플로어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플로어에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몸을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아이들은 뒤에서 스태프나 부모님들이나 지도자가 뒤에서 받쳐서 아이들을 서포트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해줄 수 있고,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도 조금 플로어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휠체어에서 있는 아이들은 휠체어에서도 많이 이 파스처 컨트롤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항상 피드백을 줄 때 몸을 똑바로 하는지, 이렇게 몸을 피지컬 가이드라인에서 몸을 똑바로 해서 하게끔 해서 그런 피드백을 줘서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자기의 그 파스처 컨트롤을 교정할 수 있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뒤에서 누가 받치고 뭐 지금 있는 상태라면 아이들이 뭐 1분 정도 있다면은 나중에는 조금 나와서 옆에서만 발로, 예전 같은 경우는 발로 아이들 뒤에서 파스처를 뒤로 서포트를 해서 아이들을 좀 파스처 컨트롤을 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좀 응용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거를 한번 이렇게 넣어봤거든요. 그래서 뭐를 할 수 있을까? 부모님들이 그 좀 파스처 컨트롤이 있는 아이들이 뭐를 할 수 있을까 있는데, 앉아서 벽을 보면 부모님들이 뒤에서 앉아서 공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서 공을 콘 터치하고 다시 와서 좌우 콘 터치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풍선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, 물건을 옮길 수도 있고. 여기 같은 경우, 콩 같은 경우,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, 지금 당장은 파스처나 밸런스 컨트롤이 없어도 이 액티비티를 많이 하는데, 여기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고, 또 여기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고, 여기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는, 그런 액티비티를 함으로써 앉은 자세와 몸통 조절을 많이, 인크리스나 인핸스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자세가 너무 스티블해서 몸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는 반드시 몸을 해서 의식적으로 아이들한테 파스처 컨트롤 하고 앉아서 공을 던질 수 있고, 뒤에서 안 되면 공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권고드립니다. 두 번째로는 가만히 서 있는 경우, 그래서 부모님들이 무엇을 보아야 할까? 두 발을 모았을 때 몸을 지나치게 흔들리거나 발을 자주 옮기는 학생들이 있고, 그 다음에 한 발로 잠시 설 때 좌우 차이가 매우 클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팔을 크게 벌리거나 벽을 잡아야만 자세를 유지하는가. 점핑잭이라고 아시잖아요. 점핑잭 한국말로도 점핑잭이라고 하나? 지금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데, 발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잖아요.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 그 점핑잭을 빨리 하는 걸 아예 못하고 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거가 파스처나 균형이 많이 흔들리거든요. 그래서 항상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태스크 어널라시스를 이 점핑잭에도 사용해서 빠르게 빨리 하고 빨리 끝난다 한다의 퍼포먼스를 두기보다도 벌리고 닫고, 벌리고 닫고.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, 컴플리션도 중요하죠. 몇 개를 하나도 중요하지만, 자세 같은 경우, 그래서 점핑잭 같은 경우는 조금 세 단계로 발을 이렇게
올리고 달리고. 이 태스크 어널라시스가 좀 주는 장점이 교사한테도 장점이 있지만 아이들한테도 그 무브먼에만 포커스를 줘서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. 그래서 체육 시간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강화 운동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. 음악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음악을 멈추면 두 발로 교정하고 3, 4초 멈추고 있다가 다리 하나를 들고 1, 2, 3 다시 하고 다시 운동을 하다가 멈추고 발을 올리고 1, 2, 3.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도 저는 스트레칭을 예전에는 제가 특수체육 할 때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액티비티를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이들이 그 밸런스가 부족하거든요. 이렇게 일반 아이들보다 발을 들고 한 발로 한 뭐 서 있다. 그 한 2초 있어도 많이 못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거 같은 경우는 에브리데이는 못하더라도 내 오피스에서 뭐 음악 갖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은 발을 한 발 듣고 한 5초 정도 서 있고 그 다음에 발 모아 서 있고 그 다음에 한 발을 들고 살짝 서 있고 그 다음에 콩주머니를 머리 위에 두고 이렇게 걷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안 해봤어요. 미아니스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음악 틀어놓고 무브먼을 따라 하면은 발로 교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점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발을 위에 들고 3초 버티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뭐 한 세 번만 해도 아이들이 많이 되거든요. 밸런스가 안 되면은 이렇게 팔을 밀고 1, 2, 3 이렇게 쓰게끔 해서 가만히 서 있는 균형을 좀, 인핸스 좀 디벨롭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움직이면서 균형 잡기. 걷다가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때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, 우리 아이들이. 그 다음에 선위 걷기, 옆으로 걷기, 뒤로 걷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. 그 장애물을 넘을 때 발을 걸리거나 지나치게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가. 이게 진짜 애들이 많이 어려워지는, 제 대부분 애들이 지금 90% 아이들이 지금 자폐 아이들인데, 예를 들자면은 뭐 뛰거나 갑자기 멈춰 그러면은 방향 감각이 균형이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점핑을 연습을 해서 점핑을 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 방향 감각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선 위 걷기 그냥 테이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위로 걷는 거를 어려워하는 거 있어요. 그리고 사이드 스텝 그다음에 가끔 아이들한테 뒤로 걷기 워킹 백워드 할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다음에 장애물을 넘을 때 발이 걸리거나 도움이 필요하다. 이런 게 일상생활 쉬운 거 같은 태스크지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을 선 따라 걷기, 그냥 걷기, 선 따라 걷기, 뒤로 걷기, 슬라이드, 사이드 스텝, 그 다음에 워킹 백워드 이런 거 같은 걸 좀 주기적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밸런스나 파스처 같은 거를 좀 디벨롭하고 선 따라 걷기 저는 이걸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뭐 테이프를 붙여서 선을 따라 걷는 거 스태프 같은 경우 이런 걸 왜 하지 막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선 따라 걷는 걸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 있어요. 그래서 선 따라 걷기, 그 다음에 콘 지그재그 이것도 진짜 많이 어려워하거든요.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도 아이들이 left, right, left, right 해가지고 콘 지그재그 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낮은 장애물 넘기 아이들이 점핑 루프 같은 거 있잖아요. 줄 같은 거 위를 점프해서 넘어가는 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건 예전에 한번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, 대부분 스태프나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걸 연습해 주세요 하면은 안 되니까 그냥 아이는 탁 못한다라고 딱 고정관념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도 않고 예전보다는 화를 내지 않고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줄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줄 같은 경우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발로 위로 왔다 갔다 이런 게 안 되는 아이들과 있거든요. 어느 정도 되면 줄을 약간 올려서 위를 점프해서 왔다 갔다.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조금 되면 줄을 조금 더 올려서
점핑을 했다. 이런 게 밸런스 하는데 도움이 되고, 걷기 멈추기 이런 거를 되게 우습게 알고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은데, 달리다가 그냥 멈춰 스탑, 그 다음에 다시 run 스탑, 다시 run 스탑, 아니면 바꿀 치고 run 스탑 이런 거를 조금 부모님이 응용해서, 아니면 지도자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게 많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, 아무것도 같은 것 같지만 아이들이 이런 걸 하면서 밸런스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제가 본 경험상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. 선 따라 걷기, 테이프 같은 경우. 그다음에 콘 지그재그 혼자서 안 되면은 파트너 아니면 선생님이 손잡고 콘 지그재그. 그다음에 낮은 장애물 그다음에 걷기 멈추기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움직이기 전 몸통 준비. 점핑 전에 무릎을 낮추고 몸을 놔줄 수 있는가. 그다음에 한 발을 들기 전에 반대쪽 다리로 체중을 옮길 수 있는가? 공을 던지기 전에 밀기 전과 발과 몸통을 안정시켜. 이거는 밸런스를 떠나서 아이들이 많이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어, 지금 딱 베이스라인을 찍었을 때는 우리 비장의 아이들 안 되는데 근데 아이들 볼 때면 이거 가르치면 충분히 되거든요. 그래서 점핑을 할 때 제가 태스크 어널러시스를 가르쳤잖아요. 준비 자세 1, 그 다음에 점프, 착지 세 단계로 나눠 가지고 가르치는데 대체로 그냥 점프해 하면 아이들이 이걸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. 무릎을 낮추고 그 다음에 몸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은 상대방을 앞으로 점핑 나아갈 수 있는 고개를 들고 이런 것을 피드백을 주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을 던지기 할 때도 아이들이 공을 단순히 던져 하는데 어떻게 던지는지는 잘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체육 시간에 어떻게 던져야 돼서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태스크 어널라시스 해가지고 좀 스텝을 나눠서 공 듣고 있고 눈은 타겟을 보고 원, 투, 쓰리 팔로우 스루 한 다음에 다시 착지 자세 이게 또 밸런스가 부족을 한데 부모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안 돼, 어렵다. 그리고 항상 빨리빨리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조금 스킬을 나눠서 가르치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에 준비할 때 점프, 그 다음 준비할 때 점핑 자세 때 무릎을 낮추고 눈은 어디를 보고 팔은 뒤로 하는 거, 그 다음에 큰 공 밀기, 그 다음에 스텝 던지기, 그 다음에 한 발 들기 연습 이걸 넣는데 점핑, 그 다음에 뭐 오브젝트 컨트롤 스킬 할 때 그 던지기, 드로잉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응용해서 요 밸런스 스킬을 조금 디벨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흔들렸을 때 균형 잡기. 중심이 흔들리면 발을 내딛어 다시 균형을 잡는가? 아니면 넘어지는가? 아니면 누구 손을 잡는가?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밸런스나 파스처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 누구를 잡고 있죠. 근데 이게 좋은 아이들은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죠. 그리고 넘어질 것 같을 때 손을 뻗어 몸을 보호할 수 있는가? 이런 거 같은 경우 넘어질 때 낙법이라고 저는 옛날에 마샬 아트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져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가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참 옆으로 좀 넘어지기 그 다음에 몸을 한쪽으로 기울면 스스로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. 몸이 흔들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넘어질 때 어떻게 몸을 앞으로 바로 넘어지면 꼬꾸라질 수 있잖아요. 약간 슬라이드로 넘어져야 되는데 그다음 이런 것도 조금 부모님들이 균형이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풍선 피하기 이 액티비티를 한번 찾아 넣었거든요. 저는 풍선 피하기는 아직까지는 안 해봤어요. 너로는 풍선을 피하기, 그 다음에 매트 위 걷기, 그 다음에 파트너랑 공 주고받기, 스텝 후 멈추기, 그 다음에 점핑 같은 거를 조금 반복적으로 연습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시각과 감각을 이용한 균형을 했는데 바닥을 보지 않으면 걷기가 어려운가? 바닥만 보고 걷는 아이들이 왜 밸런스가 어렵고 자꾸 넘어지니까 고개를 돌리거나 앞을 볼 때 균형이 나빠지는가? 매트 앞에 서면 바닥보다 몸을 더 많이 흔드는가?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앞을 보고 걷기, 그 다음에 색깔 카드 터치, 그 다음에 바닥과
얇은 매트를 번갈아 천천히 걷기, 그 다음에 손 놓고 3초 섰기, 요게 액티비티로 제가 넣었는데, 이런 것도 조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은 아이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앞을 걷는데 아이들이 딴데 보는 경우가 있고, 그리고 뛰면서도 디렉션을 보지 않고 딴 데를 보면서 막 뛰는 아이들이 있고, 또 백워드 할 때 뒤로 걷기 할 때 누구 도움이 없이는 상당히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고, 슬라이드 할 때 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, 자꾸 이렇게 균형을 흔들리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것도 단순히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반복적인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것을 무슨 액티비티가 있는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뭐, 임플리멘트 한다는 생각을 보다도 그래도 어, 아이들이 가장 부족한 점을 알고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다 부족한다는 걸 찾자 이렇게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어디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플랜을 짜자 하는 입지에서 제가 이것을 웬만해선 다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체중 이동과 발 사용, 서 있을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가,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으로 몸을 천천히 옮길 수 있는가, 한 발을 옮길 때 비틀거리거나 발을 여러 번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쉽게 쉽게 지나쳐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쉽게 쉽게 지나쳐가고 그리고 웬만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도움을 너무 쉽게 쉽게 주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고 다른 스태프들도 그렇고 쉽게 쉽게 손을 잡고 걷고 쉽게 쉽게 뭐 휠체어 사용을 하고 쉽게 쉽게 워커를 사용하고 쉽게 쉽게 도움을 주는데 아이들 도움을 주기 전에 아이들이 지금 어떤 챌린지가 있는가를 조금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제 학생이 예를 들자면은 뭐 앞에 보는 게 어려운 학생이 있어요.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밸런스도 문제가 있고 무서우니까 밸런스 자꾸 넘어지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을 쉽게 쉽게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어려워했죠. 하지만 after develop 저를 어느 정도 믿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공 드랍 앤 캐치를 하거나 선 따라 걷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. 누구의 도움도 없이.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있죠. 그 전에 말했듯이 지금 당장 이렇게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태프가 뒤로 가서 그 아이들의 파스처를 서포트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우리 지도자의 몫이고 또 부모님도 잘 선택을 어느 정도의 서포트를 주고 도움을 줘야 될까 그리고 그걸 빼야 될까 페이딩을 해야 될까도 부모님들이나 지도자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이 있나 좌우 콘 누르기 발자국 따라가기 좌우 몸 움직이기 공 차기 준비 이런 것도 오브젝트 컨트롤 스킬 연습을 하면서 좀 많이 뭐, 키킹이라든지, 뭐, 드로잉이라든지, 캐칭이라든지, 이런 것도,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은 밸런스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점프와 착지, 이거는 두 발로 동시에 뛰고 두 발로 착지하는가, 무릎을 굽히는가, 그 다음에 착지한 뒤 바로 멈출 수 있는가. 우리 아이들이 핫핑이나 점핑을 되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, 스페셜리. 그래서, once again, 아이들이 못한다? 못하죠. 지금 상황에는. 하지만 메인 팩터를 제가 찾아본데 그 아이들은 그것을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. 좀 체계적으로.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선 넘기, 점기. 지금 아이들이 선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못 넘는다.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선을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프랙티스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훌라후프 안에서 안으로 뛰고 밖으로 뛰고 그 다음에 잠깐 멈추고 이런 것도 밸런스 좋은데 많이
도움이 되고, 그 다음에 낮은 날판 내려오기, 이렇게 스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, 올라갔다 내려갔다,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, 요런 게 충분히, 연습이 되고, 그 다음에 점프한 뒤 1, 2, 3초 서히 있을 밸런스를 메인테인 하는 것도, 어느 정도, 밸런스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. 제가 하는 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까? 왜냐면 저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, 뭐 내가 했고, 이거를 했고, 이게 좋았고,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말을 할 수 있는데, 이걸 처음으로 보는 사람들은, 아,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요거 이렇게 동영상 보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같이 올린 이유는, 아, 무엇을 볼 때 요게 안 되면은 그런 액티비티를 할 수 있다는데,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려워서 만약에 보시는 분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, 질문을 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좀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균형, 그네. 공을 들거나 보면서 속도와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가, 교사의 지시를 들으면서 이동할 수 있는가, 체육 시간에 부딪히거나 멈추는 일이 있는가, 이런 거를 조금 부모님이나 지도자가 보면 좋은 것에 공 들고 걷기, 저도 이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단순히 공을 들고 걷기, 그 다음에 색깔 찾아가기, 교사가 말한 색깔 콘 찾아가기. 가끔 같은 경우는 where's a yellow cone, where's a blue cone, go touch the green cone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고 친구 저 같은 경우는 피어 튜터링 같은 경우를 많이 하는데 단순히 피어 튜터링은 비장애 학생들을 쓰지 않아도 되고 좀 펑션이 좋은 아이들을 앞에 있어서 좀 안 되는 아이들이 그 아이를 따라가게끔 그 다음에 바구니에서 걸어가 공을 놓고 다시 돌아오고 요거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every Wednesday 공 같은 거를 바닥에서 한 저 조그마한 스몰북 같은 게 한 100개 정도를 이렇게 모아놨거든요. 오피스에. 그래서 딱 뿌려놔가지고 아이들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at the beginning 이런 거 공을 주고 바구니에 넣기 그런 거도 어느 정도 좋은 액티비티고 요것을 인핸스할 수 있다 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. 그 다음에 실제 참여와 독립성. 아이들이, 많이, 스스로도 알죠. 자꾸 넘어지고 밸런스가 부족하고 이런 걸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해요, 활동을. 그래서 균형 때문에 계단, 달리기, 점프, 공놀이를 피하는가. 그 다음에 피곤해지면 자세가 급격히 무너지거나 참여 시간이 줄어드는가. 친구와 함께 활동할 때 안정과 자신감을 유지하는가.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, 안 하려고 그러죠. 그러니까 자기 관심이 안 가는 활동은 많이 안 하려고 그러죠. 하지만 근데 모든 활동이 fun, good 할 수는 없잖아요. enjoy 할 수는 없잖아요. once again 우리가 짐을 가서도 힘든 운동인 건 알지만 해야 되는 건 우리가 benefit을 알고 그것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건데 단순히 아이들이 have fun 항상 즐거워의 포인트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지도자로서 그런 필라소피는 가고 있지 않아요.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해도 어 아이들이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반복적이고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아이들이 피하거나 도움만 요청하거나 자꾸 앉아 있으려고 그러거나 뭐 자꾸 휠체어 사용하다 누구한테 도움만 요청하려고 그러면 왜 이러면 잠깐 스탑을 하고 조금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쉬운 장애물 코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휠체어 앉아 있는 아이들도 단순히 밀어주는 것보다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게끔 이렇게 하루 일택에 좀 오래 걸려도 참을성 있게 아이들이 좀 수행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선택, 선 걷기, 공 굴리기, 후프 그 다음에 파트너,
친구와 함께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피어 튜터링을 진짜 많이 하는데 뭐 APE 클래스도 펑션이 좋은 아이들이 있고 펑션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잖아요. 같이 모델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펑션이 조금 좋은 아이들이 펑션이 안 좋은 아이들을 좀 서포트나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짜서 같이 주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공 반복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주 조그만 성공이라도 박수 쳐서 잘했다 그러고 항상 박수를 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관찰 기록. 이 기록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이런 디테일 같은 경우 저는 학생들이 지금 막 한 50명, 60명이니까 다 디테일하게 모든 거를 적을 수는 없지만 부모님들은 하나니까 이런 거를 조금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. 노트 같은 거 이렇게 노트 같은 걸 해서 조금 적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모르면 물어보고 나 같은 사람한테 모르면 물어보고 조금 단순히 막 좋은 스피치, 좋은 OT, 좋은 APE 뭐 해야겠다 하지만 계속 계속 반복했지만 부모님이 알아야 부모님이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가져야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몸의 흔들림, 그 다음에 발 움직임 같은 거, 학생 아중에 힐토 하는데 그게 힐로 걷는 아이들가 있어요. 계속 힐로만 걷고 있어가지고, 저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교정을 해볼까? 교정을 해볼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, 항상 손을 잡고, 제가 말을 해주거든요. 힐토 하면 걔가 의식적으로 힐토를 하면서 걷더라고요.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힐로만 걸어요.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도움 수준. 이 도움이 다 준다고 좋은 게 아니. 우리 아이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해준다. 노노노노.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의 적절성을 알고, 웬만하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, 이제 페이딩으로 천천히 줄여가는 거에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반복 변화, 그 다음에 팔 사용. 이게 팔 사용 같은 경우도 뭐 달리기, 러닝 할 때나 점핑 할 때나 뛸 때 이렇게 보세요. 어떤 아이들은 팔을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팔을 이렇게 안으로만 해서 걷는 아이들고 뛰는 아이들고 있고 아예 팔 사용을 안 하는 아이들고 있거든요. 이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 여부.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해 여부. 항상 이렇게 말로 하고 안 되면은 이해하고 1, 2, 3, 4초 기다렸다가 인지하고 수행하게끔 빨리빨리 컴플리션을 보러 가는 것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좀 보는 게 이해하는 거. understand 했니? 뭐 했다 그러겠죠, 애들 대부분은. understand 했냐? 그러면 해보라고. 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도움을 또 선택을 하고. 그 다음에 피로 영양. 아이들한테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이들이 항상 P나 AP는 힘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피곤하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이런 걸 보고 조금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핵심 정리를 하면은 어, 가만히 서기만 보지 않기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만히 서 있다고 뭐 밸런스가 뭐 파스처 같은 거 이렇게 좀 자세히 달릴 때나 점핑할 때나 공을 주고받기 할 때나 점핑해서 착지할 때나 이런 걸 자세해서 아이들의 파스처나 밸런스가 어떤지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쉬운 활동으로 반복하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저는 또 부모님들이 이걸 다 어답트해서 할 expectation 기대는 솔직히는 없어요. 하지만 한두 가지는 할 수가 있잖아요. 한두 가지. 그리고 그 액티비티를 every time 바꿀 필요도 없어요. 한두 가지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거를 좀 추천하고 그 다음에 퀄리티를 기록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체육하면 잘한다 해요. 뭐 그런 것보다도 어, 뭐 달리기를 하면 어느 정도, 그 다음에 점핑을 하면 그 몸의 자세, 그 다음에 공을 던지면 오버핸드나 언더핸드나 뭐 그런 자세를 할 수 있는지 좀 기록해서 지도자한테 좀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
오케이? 그래서 단순히 체육, OT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막 욕심을 내시고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막 더 해달라고 하는데 once again 이런 것도 좀 기록을 해보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했다 이런 것보다도 좀 퀄리티를 보고 이런 거를 IEP 미팅 들어갔을 때 부모님들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. 단순히 그 채용이란 것에 대해서 디발류 해가지고 단순히 한다,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체육이란 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많은 것을 좋아질 수 있고 스페셜리 우리 아이들이 많은 영역을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 체육이라고 얘기 보지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거를 조금 어, 강화시킬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참여로 연결할 수 있을까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once again 우리 아이들은 독립성이 파이널 골이잖아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너 오늘 너무 길었네요. 그래서 지금 34분인데 제가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말하다가 이건 유튜브라는 걸 깜빡하고 얘기했습니다. 하여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, 말이 안 되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서였습니다.